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부동산이 대세 하락으로 기울면서 폭락장에 최소 30%부터 많게는 70%까지 폭락하는 곳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소마다 매수자가 사라지자 매물이 쌓이고 매도자들이 북적거리면서 매물이 팔리지 않아 난리 지옥입니다. 작년 여름 대비 6개월 만에 실거래 가격이 평균 25% 이상 하락한 상황인데 2에서 5년 떨어지면 어마무시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7곳은 아주 위험합니다. AI 전망치도 서울이 3년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지금 필요하죠?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70% 대폭락 아파트 7곳. 자, 중개소 서로 팔려고 난리죠. 정말 매도자들은 팔리지 않아서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모양의 화살표인데 급추락하고 있죠. 자, 이제 70%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약과 금매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집값이 내려갈수록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미분양 생기니까. 그리고 또 그게 금매를 또 부추겨요, 서로. 현재는 대략 커트라인을 보자면 서울은 한 68점, 3기 신도시 62점, 수도권 55점 좀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높잖아요, 아직도. 규제 강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년 빠졌다. 커트라인 58점으로 떨어져요. 3기 신도시 50점. 수도권은 미달입니다. 아주 좋은 곳도 미달돼요, 이제. 웬만한 곳 빼놓고는. 당연히 규제가 이제 완화되겠죠. 규제 완화는 청약,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무슨 뭐 대출 제한, 그리고 뭐 세대주밖에 안 되고 당해 지역, 특공 제한, 아유 그런 거 1년만 빠져도요 상당히 없었대요. 실거주도 폐지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2년 떨어지니까 커트라인 서울 미달, 3기 신도시 미달, 수도권 미달 써졌는데 대략 40점이면 가점 낮은 점수 아니거든요. 40점으로 당첨이 되면 그곳은 사실상 미달이에요. 이제 안 논다 이 말이에요. 가점 좋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어떻든 간에 보세요. 여기 집값 1년 정도 떨어지면 이제 미달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폭락을 해야 미달 되는 게 아니에요. 주워 담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전매 제한도 심각하기 때문에 좋지도 않는 곳에 괜히 당첨되지 마세요. 물론 지금은 청약이 매입보다는 낫죠. 더 싸니까. 문제는 청약은 바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매 제한 때문에 또 몇 년 후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아직 입주도 멀었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3에서 5년 지나면 커트라인 다 미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양책까지 쓰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5개씩 잡아라. 양도세 안 주겠다. 안 되는 게 하겠다. 정말 5개씩 잡은 사람들 떼돈 벌었죠. 자, 이제 금매 보세요. 강남 20억, 서울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으로 나눴을 때, 자, 1년 정도 떨어지면 강남 17억, 2년 떨어지면 15억, 자, 3년 정도 떨어지면 반토막입니다. 지금 뭐 이게 하락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서울도 10억, 8억, 7억, 5억 반토막 났네요. 경기도 6억, 5억, 4억, 3억 반토막, 지방 4억, 3.5억, 3억, 2억. 떨어질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반토막. 우리 집은 안 떨어지겠죠. 안 떨어지는 아파트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안 떨어지는 아파트는 없어요. 하락하는데 왜 안 떨어져요? 진짜 안 좋은 아파트는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될 뿐이겠죠. 이제 갭투자와 임대 사업자의 수익률을 볼까요? 그만큼 거품이 높다 이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뭐 돈 벌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락장에 집을 매수할 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 번 것을 예로 든 것도 아니야.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아파트를 수십 채씩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떼돈을 벌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강서구 가양동 5천만 원 갭투자. 가양 6단지 그때 22평. 5천만 원이면 갭투자했어요. 이때. 여기 보실래요? 2013년 6월 달에 매매가가 2.3억 밖에 안 했어. 자, 지금 이거 가양 6단 22평, 전세가는 1.8억이에요. 이때는 실거주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전세 끼고 하게 되면 비과세야. 2년 지나면.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자 2.3억을 잡은 거야. 전세계 1.8억이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얼마나 얻었는지 보세요. 9월 달에 투자금 5천만 원 갖고 지금은 매매가가 10억이야. 2.3억이 10억 됐으니 차익이 얼마예요? 7.7억을 번 거예요. 서울이 다 이랬어요. 뭐 1억, 2억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분당구 구미동 3천만 원 갭 투자. 이때는 3천만 원. 까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미금역 근처에. 대우. 자, 21평. 2013년 9월이 바닥이었는데 매매가 2.4억이었어요. 전세가는 2.1억이었어요. 3천만 원만 갖고 투자할 수 있어요. 실거주도 이때 폐지됐었어요. 자, 볼까요? 2021년 9월 달 현재. 자, 이때 투자금 3천만 원 갖고 투자했다고 했죠, 아까? 2.4억이었던 게 9.4억이에요. 그러면 얼마 뛴 거예요? 7억 뛰었네요. 즉 7억을 벌어들였어요. 얼마 갖고? 3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갖고 7.7억 벌고 3천만 원 갖고 7억 벌고. 전세 끼고 투자한 사람들이 대략 3분의 1 정도 잡으면요. 3분의 1을 서울에 사는 사람들 3분의 1은 7억 8억을 그냥 번 거예요. 얼마 갖고?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자, 여기 보실래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은요. 갭 투자로 어마무시하게 임대주택 사업을 내면 지금은 아파트는 이제 못해요. 임대주택 사업 옛날엔 했어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보실래요? 자, 임대주택 사업 10억 원어치 하려면 5천만 원이니까 20개 잡네요. 그쵸? 7.7억 곱하기 20개. 왜 하나당 7.7억 줬으니까. 무려 154억을 벌었어요. 순수하게 이게. 세금도 안 내고. 여기 볼까요? 이번에 분당구 10억 원어치 잡았다고 생각하자고요. 33개 잡습니다. 3천만 원이니까. 자, 수익금이 무려 138억. 자, 7억 곱하기 33개는 총 231억이니까 수익금은 138억. 자, 어떻게 된 게 여러분들 솔직히 이 돈 10억 가지고 압구정 현대 뭐 그런 거 잡아봤자 뛰어봤자 20억 30억 밖에 더 뛰었어요. 그런데 이 갭 투자한 것은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벌어들였죠. 그리고 오히려 이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는 물론 집 가지고 투기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자, 투기든 투자든. 그래서 거기에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많이 뛰었구나. 그만큼 거품이 높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품, 남들이 이렇게 많이 번 돈을 왜 못 잡아서 안 달라느냐. 좀 기다렸다 잡아라. 자, 여기 보세요. 과거 음마아파트 50% 하락 사례. 외환위기 때 음마아파트 1997년 2.8억 거의 3억 언저리 갔어요. 호가까지는. 1.6억이니까 대략 40에서 50% 추락했네요. 두 번째,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 2007년에 16억에서 2013년 8억이니까 50%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략 26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거의 이렇게 요 대세하락으로 가면은 13억, 50% 하락. 이거 음마아파트 사례만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자, 강남구 압구정 등의 현대 6차 47평,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 5단지 35평,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34평, 아까 얘기했지만 강남구 도곡동의 동레슬 44. 이렇게 26억이 12억으로 됐다가 약 60%나 폭락을 했어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60억이 됐어요. 400% 올랐어요. 얘 폭락하면 60억이 60% 떨어진다고 쳤을 때 25억으로. 2026년 정도? 그 다음에 개포동 얘 18억이 8억, 60% 떨어졌네요. 8억이 35억까지 올랐어. 420%. 얘 20년 가면 60%, 16억. 아까 음만은 해줬고. 동레슬 23억짜리가 11.5억, 50% 떨어졌어요. 지금 22년 37억이에요. 320% 뛰었고요. 26년 아마 반토막 정도 하게 되면 60% 떨어지면 17억. 물론 이렇게 무조건 떨어진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가 이렇기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 빠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이 기간하고 비례하니까. 현재 투자와 하락장 투자 예상 수익률.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맨날 폭락한다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죠. 제 방송만큼 많이 얻어가는 게 없을걸요? 왜? 실전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야.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바빠서 일하느라고 관심 못 갖는 분들은요, 이거 웬만한 특강 10시간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0시간이 뭐예요? 100시간 듣는 것보다. 엑기스에 보세요. 자, 일단 4억짜리는 광역시나 지방의 대부분 아파트고 수도권은 외곽. 맞죠? 얘가 현재 투자를 한다면 1.5억이면 투자할 거예요. 갭 투자라든가 또는 대출, 전세기구 투자나 대출했을 때.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물론 지금은 실거주가 필요하긴 한데, 근데 하락하면 4억이 2억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투자 수익이 5천으로 확 줄어요. 아까도 제가 3천, 5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2억짜리가 옛날에는 막 10억도 넘어갔는데 이제 한 5억만 간다고 하자고요. 5억만. 5천 투자해서 2억이 5억 가니까 얼마 벌었어요? 3억 법니다. 하락장에 투자하면. 물론 지금 투자하면 2억으로 손해봤다가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0에서 1억 벌기는 해요. 현재 투자하게 되면. 왜? 우상향하니까. 특히 이 하락 예상 시세 2줄, 그리고 하락장 투자 금액, 하락 투자 수익금에 이제 눈여겨보세요. 6억이면 서울 외곽의 소형이거나 수도권의 보통 아파트고 광역시는 좋은 아파트예요. 이게 현재는 2억 정도로 갭 투자나 대출, 그리고 하락장 예상 시세는 3억이에요. 오, 3억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투자도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옛날에 6억짜리를 1억 미만으로. 자, 그리고 상승장은 6억이 3억 됐다가 다시 8억 가니까 2억, 1, 2억 올라가네요. 그런데 하락장에 1억 가지고 3억짜리 잡으면 얼마나 뛰느냐. 자, 무려 8억이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3억이 8억 가니까 5억 벌잖아요. 수익금이.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9억짜리 볼까요? 서울 소형, 수도권 신도시, 광역시, 유망지역이 이제 9억 정도 드는데, 자, 얘가 4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락하면 4.5억 정도로 떨어져요. 반토막 나니까. 그리고 지금은 4억 들어갈지 몰라도 하락장에는 1.5억이면 9억짜리를 잡아요. 4.5억으로 떨어져서. 그리고 얘가 이제 상승장이 얼마까지 가느냐. 이 9억짜리는 13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9억짜리 잡은 사람은, 지금 잡는 사람은 4.5억으로 떨어졌다 13억으로 가니까 2에서 4억을 벌어요. 그런데 4.5억에 잡은 사람들은 13억이니까 8억을 버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서울은 보통이지만 수도권은 아주 좋은 아파트고 광역시는 최고 아파트가 15억이죠. 현재 6억. 투자 금액 6억 정도 들어가죠. 근데 하락할 때는 7.5억이 되니까 2.5억이면 이렇게 비싼 것도, 이 15억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2.5억이면 잡을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항상 지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예상 상승장, 15억짜리가 7.5억으로 떨어졌다가 7.5억이 22억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하면 그래도 4억에서 7억 먹어요. 물론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마음고생 좀 하죠. 그런데 7.5억에 잡으면 14억을 벌어들여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2.5억 갖고 14억을 번다. 아까 그 예측인데 그거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과거에 사실상 그래왔기 때문에 아주 유력합니다. 때가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집값 폭락 4대 징조. 금리 오르면 유동성 버블 꺼지고 올해 집값 최대 20% 꺾인다. 이미 실거래 지금 된 것은 뭐 다 그렇게 꺾인 건 아니지만 거래된 것은 25% 이상 빠졌다고 했잖아요. 물론 시세는 이제 한 5%에서 10%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6억짜리 지금 6천 안 떨어진 곳 있나요? 거래시키려면 그 6천 떨어져야 돼요. 10%는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빠지게 되면 무서워요. 현재 보니까 경매 낙찰가가 추락합니다. 경매 낙찰가 1% 빠지면요, 낙찰가는 10%나 추락하는 거예요. 21년 낙찰가 107이 지금 100 이하로 내려왔어요. 낙찰률도 지금 42%면 거의 뭐 셋 중에 하나. 증여도 급감합니다. 지금 너무 꼭지 찍고 이제 떨어지는 중이라 이거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증여 안 하는 거야. 집값 하락 징조에 증여도 급감하고 있어요. 최고 2020년 하반기 때 23만 건이었던 증여가 21년 하반기 14만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즉 경매 낙찰가 추락, 증여 급감, 이게 지금 집값 폭락의 두 번째 징조인 거예요. 세 번째는 실거래가 급락하고 있어요. 전국 집값이 19년 3월 이후에 21년 11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지금 얼마 만에 하락한 거예요? 21년 7월 2.4%, 11월 마이너스 0.79%. 자, 2.4% 올랐던 곳이 마이너스
0.79%까지 이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말만 0.79지 실제 실거래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10억이면 1억은 다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미분양 미계약 급증. 분양 실사지수 100. 서울은 85, 경기 74, 대구 39. 이 말 뭐냐? 100 이하라는 것은 분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값이 추락하고 있으니까 분양을 잘 안 넣는다 이거예요. 지방은 미분양, 수도권 미계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그래서 3기 신도시나 서울 대단지는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점이 아주 좋다. 지금 굳이 꼭 넣어도 내가 68점이다. 근데 가점을 꼭 지금 넣어야 할까요? 전매 제한까지 있고 좋지도 않는데? 기다려야죠. 자, 이제 10년 전 폭락장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어요. 2005년에서 2015년 이게 폭등 폭락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부터 폭등은 얇겠고 대략 21년부터 빠지면 25년, 대략 10년 정도 되네요. 자, 기간을 보자고. 2005년에서 10년 상승했고 11에서 15년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5에서 21 상승. 21년까지 실제로 올랐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2에서 25년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그 다음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 자,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폭락 가능성이 커요. 너무나 닮았어요, 지금. 경제위기가 터졌어요. 자, 폭등했죠. 그 미국발 경제위기로 폭락을 했죠. 여기 보시면 경제위기. 자, 폭등하다가 코로나 위기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신도시. 또 신도시도 닮았어요. 공급이 부족하다, 집값 폭등할 때 공급 부족하다고 2기 신도시를 막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40군데까지. 택기지구, 폭탄. 그래서 미분양 터지고 난리. 이번에 보세요. 공급 부족하다고 3기 신도시는 더 많아요. 2기 신도시보다. 50군데가 넘고요. 이 물량 폭탄. 지금 너무 똑같아요. 잘 봐봐요. 그리고 상승 지역 보실래요? 옛날에 버블 세븐, 수도권. 좀 옛날에는 뛴 곳들 위주로 뛰었어요. 좋은 곳들. 근데 지금 보실래요? 개나 고리나 소나 말이나 다 뛰었어요. 수도권, 광역시, 전국 모두 무시 뛰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다음 보세요. 자, 옛날에는 폭등, 폭락률 안 뛴 곳은 안 올랐고 많이 뛴 곳은 많이 떨어졌어요. 0에서 3배까지 폭등 후에 0에서 60% 폭락. 0이 있는 것은 안 뛴 곳들이 많으니까. 근데 3배 60%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폭등, 폭락률. 지금은 안 뛴 곳이 없어서 2배에서 6배 정도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떨어지는 것은 20%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것은 무려 80%예요. 80%가 나올까? 나올 거예요. 옛날에도 60, 70%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정부 교체, 이제 집값 폭등, 세금 문제로 정권 교체. 이때는 정권이 교체됐고, 정부 교체, 집값 폭등, 세금, 정권이든 정부든 교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니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지금 너무 닮은 꼴이에요. 새 정부가 집값을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동산 대체 유형 4가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4가지 있죠. 위에 것이 나빠요. 심리적 불안형 빨리빨리 고치셔야 돼. 심리적 불안형. 평균보다 폭락하면 불안하게 매도해버려요. 그냥. 폭락장에 매도하면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폭등하면 또 매수해 거꾸로. 거꾸로 하는 행사분들. 왜 반대로 합니까? 그리고 폭락장에 매도했으면 또 집을 사야 하는데 안 사. 엄청난 손해죠. 폭등해갖고 매수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요. 주택에 무관심인 사람이 두 번째로 안 좋아요. 집값이 오르든지 뭐 오르지 않든지 관심 없어요. 자, 무주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비아파트 아닌 것들 손실만 보고 뛰어도 그때 잠깐 뛰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그래도 무관심 반대로는 안 했으니까 손실은 그렇게 크게 안 보겠죠. 자, 하락장에 매입, 부동산 상승장에 집을 팔고 하락장에 매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또 자본금만 활용하는 사람은 이제 하락장에 매입형인데 이번에는 자본금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세라든가 대출을 활용합니다. 이거 보세요. 투자형이에요. 그게. 부동산 하락장에 빅테크, 갭투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아파트를 잡아서 엄청난 수익을 창조. 자, 21년 늦게 뛴 곳들 위험합니다. 그럼 어디가 늦게 뛰었냐? 잘 보세요. 지난해 서울서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이 팔렸다. 자, 얼마나 안 좋으면 지난해란 말은 21년이야. 안 좋으면 뒤늦게 뛰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가 좋아서 뛰는구나. 이게 아니라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늦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뛴 것들은 안 좋아요. 여기 보실래요? 자, 작년에 뛴 것들, 상승한 아파트들도 뛴 것들이 있어요. 서울은 주로 외곽이 많이 뛰었어요. 또 경기도는 중간 지역이라 주로 외곽이 많이 뛰었죠. 안 뛰다가. 광역시는 대부분입니다. 지방은 전체예요. 아예. 부동산으로 보면 지역주택조합,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그동안에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꿈틀거렸어요. 정말 맞잖아요. 수익형 부동산 좋지 않는데 토지, 상가, 레지던스, 아파트형 공장까지. 분양도 그래요. 고분양가도 막 분양이 척척 되고요. 미분양도 막 그냥 미분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줍줍하고. 소외지역, 외곽 지역에 있는 분양마저도 싹쓸이하고. 100세대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싹쓸이. 아파트가 아닌 것들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받고. 자, 결국은 후회합니다. 21년 늦게 뛴 것들은 폭락한다. 나중에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를 놓쳐요. 자, 빌라베이 무주택만 못하다라고 제가 아예 그냥 빌라를 특별히 말할게요. 재개발 기대감으로 막 빌라 잡는 분들, 여기는 용산이니까, 여기는 강남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 재개발 될 줄 알고. 다음 상승장에는 재개발이 되지 않은데 다음 상승장에 재개발 안 되면 쫄딱 망합니다. 왜? 뛰지도 않으니까. 장기 투자로 평생 인생이 피곤해져요. 하락장에 그냥 아파트 잡으세요. 소액 갭 투자, 하락이 적다. 이건 본인이 착각하는 거야. 아, 빌라는 별로 안 떨어지니까 잡아야지. 싸니까.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팔리니까 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안 팔려가지고 좋은 걸 놓치는 거지. 유튜버 영업군들이 항상 이런 것들 맨날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가먼일에 넘어가면 평생 후회해. 재개발 추진돼도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언제 재개발 추진될지를 몰라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올라도 안 팔리고 기회비용을 날립니다.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축 빌라 아주 안 좋아요. 얘는 개발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쪼개기 해가지고 언젠가 이제 한 10년 지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10년을 왜 투자하려고 그래요. 집값이 계속 20년간 뛴다면 잡아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집값은 이제 꺾이면 확실히 빠집니다. 왜 이런 걸 피곤하게 잡아요? 평생 손해보는데. 자, 이제 오징어 게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폭탄 이 세 가지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바로 오징어 게임이 이제 펼쳐지고 있네요. 매수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급급매만 거래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하락폭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3월 대선 전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